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안테나 빔 스티어링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지난번에 나왔던 선형 어레이에서요, 빔이 이제 그 조향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 어레이들이 있을 때 간격이 d가 됐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인 세타 대신에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30도를 대입하게 됐을 때 전체 빔 패턴이 30도에서 최대값이 된다. 왜냐하면 이게 형태가 사인 오버 사인 이렇게 됐었는데 요 안의 값이 즉 요 안의 값이 0이 될 때 이 전체 극한 값이 최대값이 되므로 요게 0일 때, 즉 사인 세타 값이 0일 때 최대가 되든지 또는 요 값을 넣었을 때 최대가 된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전에 어떻게 이 사인 30도를 넣을 수가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전에 했을 때는요 이 일반 세타 값이 이렇게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초기 위상이 있었고요. 앞에 이렇게 B 이렇게 있었고요. 그래서 다 잘라내고 이 부분을 앞에 두고 공통 부분을요 여기서는 1을 냈었고요. 플러스 여기서는 2의 j 2파이 d 오버 람다 사인 세타가 됐었고요. 플러스 세 번째는 요거의 두 배가 됐었죠. 2의 2파이 2d 오버 람다 사인 세타 이렇게 됐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걸 더했을 때 우리가 앞에 나왔던 이런 그 빔의 공식이 됐었는데, 여기서 이걸 적용을 해보려고 하면, 즉 다시 얘기하면 요 녀석은 여기서 받은 신호는 1이었었고 여기서 받은 신호는 2 신호였고, 그러므로 여기다가 사인 세타, 즉 여기 대신에 이걸 넣는다는 얘기는 각 센서에다가 여기다가 이걸 곱하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아무것도 곱하지 않고요. 여기다가는 곱하기를 사인이 아니고 2의 j2파이 d 오버 람다 마이너스 사인 30도라는 거를 여기다 곱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세 번째에서는 곱하기를 2의 j2파이 d 오버 람다 곱하기 2 마이너스 사인 30도 라는 걸 여기 곱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해 나가면 사실 이게 이제 마이너스 딜레이가 되는데요. 여기 값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또는 여기서부터 했을 때 요만큼 곱해지니까, 아니면은 여기를 1로 두고 각각 뒤로 플러스로 곱해도 결과는 똑같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구현을 하면은 30도에서 최대값을 최대 빔 폭을 이렇게 최대 빔 피크를 가지는 이러한 그 어레이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값을 곱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빔 엘리먼트에 어떤 값을 곱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빔폭을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은 지금 전에 아무것도 곱하지 않았을 때는 앞으로 빔이 나간다고 그랬죠. 전부 다 1을 곱했을 때는 빔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형태가 되는데, 그 이유는 옆에서 들어오는 신호들은 이렇게 전파가 들어오면 여기서는 값이 1.5, 여기서는 값이 마이너스 2.5, 여기서는 값이 0.1.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비슷한 각도로 빔이 들어오면 플러스 마이너스들이 모두 캔슬이 되는데, 앞에서 들어오면은 모두 같은 값을 가지므로 여기가 0.5면 0.5 전부 0.5가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은 전부 마이너스 1이 돼서 앞에서 들어오면은 모든 위상이 똑같게 되므로 즉 신호가 증폭되는, 어레이가 n개가 있으면 우리가 신호가 n대로 증폭이 되는 이런 신호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들어오는 신호는 증폭이 되고 옆에서 들어오는 신호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캔슬되기 때문에 신호가 작아진다. 그래서 이러한 앞에서 이렇게 큰 빔폭을 큰 그 리스판스를 가지는 우리가 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음에서는 여기 아까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로 안테나 사이의 거리를 D라고 지금 얘기했었죠. D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조금 이 보면요. 지금 여기 어레이 안테나가 있었고요. 일반적인 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유도한 게 똑같이 지금 나왔습니다. 여기서 K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은 여기서 K는 전파상수라고 얘기하는데요. 2파이 D 오버 람다를 보통 K라고 둡니다. 그래서 2파이 오버 람다를 K로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요. 조금 더 내려가 보면은 결과값이 같은 이런 식이 되겠고요. 노멀라이즈를 한다고 하면 n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형태가 되겠고, 자 이게 일반적 또는 이제 그 시뮬레이션 한 그림이 되겠는데, 자 지금 보면은 n이 8이 되죠. n이 어레이 개수가 8개고요. d가 람다일 경우에를 지금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일반적인 경우인데 만약에 가장 그 이상 좋은 경우는 이 경우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요. 이 경우는 문제가 뭐냐 하면 요거 위에 그림을 지금 n이 8이고 d가 람다인 경우를 지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또는 각도를 그리면은 이쪽이 0이니까요. 앞쪽이 되겠죠. 앞쪽을 보통 브로드사이드라고 합니다. 이쪽을 엔드파이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레이의 보는 쪽 이렇게 어레이가 있으면은 이쪽을 브로드사이드 보는 쪽이고 이쪽을 엔드파이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방향에 대한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안테나의 간격에 따라서 지금 D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빔이 생깁니다. 지금 이쪽이 지금 브로드사이드를 얘기하고 있고요. 빔이 좁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빔이 더 엔드파이어 쪽으로 갈수록 빔이 더 넓어집니다. 이거는 이유는 사인이 이제 사인에 대한 레졸루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게 되겠는데 이러한 빔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원하는 빔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빔은 180도 마이너스 180도에서 마이너스 90도에서 90도까지 빔이 이렇게 움직이고요. 이렇게 움직이고 빔이 하나만 나와야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형이 되는데 이건 지금 메인 로브가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쪽으로 하나가 나와 있고요. 이쪽으로 하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얘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요. 만약에 이쪽으로 메인 로브가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물론 사인 특성상 이거보다는 더 두꺼워지겠죠. 그림이 약간 이렇게 두꺼워질 텐데요.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얘는 이렇게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이 녀석이 이쪽에 엔드파이어 빔이 이쪽으로 생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이러한 사이드 로브가 아니고 이거는 이름을 갖다가 그레이팅 로브. 메인 로브는 메인 로브인데 원하지 않는 그레이팅 로브라고 합니다. 이런 게 생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각도를 어느 정도로 좁혀 놓으면 얘들이 생겨도 큰 문제가 없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마이너스 90도에서 90도까지 전체를 관찰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런 그레이팅 로브가 생기면 되지 않습니다. 그 크라이테리아는 뭐냐 하면요. 여기 있는 D가 람다라는 조건이 지금 있죠. D가 람다일 때 우리가 아까 유도한 공식은 일반적인 공식이고 D가 람다일 때는 이렇게 그레이팅 로브가 생깁니다. 언제 그러면은 그레이팅 로브가 안 생기느냐? D가 2분의 람다 반파장일 때 그레이팅 로브가 생기지 않습니다. 밑에 가면은 이그젠플이 있는데요. 밑에 한번 이그젠플을 보면서 자, 이 같은 공식인데 이 그림은 지금 그레이팅 로브가 안 생긴 경우입니다. 자, D가 2분의 람다고요. n이 8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생기죠. 즉 0도를 봤을 때요. 이쪽이 이렇게 마이너스 90도에서 90도까지 그림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자를 수가 있는데요. 자를 수가 있는데 이쪽 하나만 생겼죠. 이쪽은 뒤는 별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어레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앞뒤는 구분이 안 되죠 지금요. 예, 이쪽 구분이 안 됩니다. 한쪽만 우리는 보는 거죠. 이쪽은 이런 경우에는 하나만 지금 빔이 생겼으니까 이 경우는 바람직한 경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90도에서 90도까지 모두 빔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레이팅 노브가 안 생긴 경우. 자, 그래서 D가 2분의 람다일 때가 그 기준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에 대해서 그 전에 혹시 나이퀴스트 레이트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이거는 그 신호 처리 또는 신호면 시스템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최대 주파수가 이 얘기는 나이퀴스트 레이트라는 얘기는 샘플링에 관한 얘기죠. 샘플링에 관한 얘기는 우리가 신호가 이렇게 어떤 타임 신호가 있을 때 이 사인파 또는 어떤 시간축 신호가 있을 때 얼마만큼 이 신호를 샘플링을 빨리 해야지 이 신호가 소실됨이 없이 우리가 모든 걸 표현할 수가 있느냐 했을 때 나이퀴스트 레이트란 거는 이 신호의 최대 주파수가 F max가 있을 때요. 우리가 F 샘플링 주파수는 2배의 F max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우리가 신호 손실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즉 다시 얘기하면은 한 파장 안에 2번 이상 샘플링을 해야 하면은 신호가 손실이 생기지 않는다는 게 샘플링 이론이고 나이퀴스트 샘플링 이론이고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게 여기 나오는 한 파장 안에 2번 이상 사실은 이 샘플링 개념인데요. 샘플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게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2분의 람다 라는 거는 사실은 2번 샘플을 한 경우고요. 물론 이거보다 더 짧게 샘플링을 해도 됩니다. 그래도 샘플링을 더 작게 해도 샘플링을 3분의 람다로 해도 얼라이어싱 또는 이런 그레이팅 로버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D를 만약에 2분의 람다라고 하는 거하고 D가 람다라는 거하고 그 n이 같은 8일 때요. n이 8일 때 차이가 뭐냐 하면요. 실제 안테나의 크기가 어느 게 클까요? 이쪽이 훨씬 크죠. 왜냐하면 간격이 람다인데 n이 8이면은 우리가 7람다만큼의 크기를 가지죠. 왜냐하면 앞뒤에 하나 있으니까요. 얘는 n이 8일 때 2분의 람다면은 3.5람다의 크기를 가지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훨씬 더 안테나 크기가 큽니다. 안테나 크기가 크다는 얘기는 옛날에 첫 번째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빈폭이 좁다는 얘기죠. 우리가 빈폭이 좁아야지 좋다고 했는데 안테나가 큰 경우는 빈폭이 작습니다. 그림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 그림, 즉 2분의 람다일 때, 2분의 람다일 때의 그리고 n이 8일 때의 빈폭과 이 빈폭과 위쪽에 올라가서 2배, 거의 2배가 되는 빈폭은 물론 옆으로 돌아가면 살짝 커지겠지만 굉장히 빈폭이 훨씬 더 이쪽이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그림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가 빈폭인데 여기서는 빈폭이 이거보다는 거의 2배 정도로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레이팅 로브는 기본적으로 배제를 하는 게 맞고요. 없는 쪽이 맞고 빈폭을 좁게 하려면 역시 어레이 개수가 커져야 되겠죠. 이 경우에서는요. 자, 그러면 간단한 특징을 몇 가지 더 보면요. 특징을 몇 가지 더 보게 되면 지금 이 경우에요. 이 경우에 n이 8이죠.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러면은 n이 10일 때 n이 8일 때 먼저 보면요. 지금 이쪽은 지금 30도로 지금 스티어링을 한 경우인데 n이 10일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되죠. n이 8일 때 먼저 해보면요. 스티어링을 안 한 경우 0도일 때
0이라 도라고 하지 말고요. 그냥 사인 세타 축으로 갔을 때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1까지 존재를 하겠습니다. 8이므로 n이 8이고 d가 2분의 람다이면요. 이 경우에 이 사이 값이 8개로 나뉩니다. 그런데 메인 8개로 나뉜다는 것은 왜 그러냐? n이 8이기 때문에. 그래서 4칸, 4칸 이렇게 나뉘죠. 그런데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메인 빈폭은 2칸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칸을 먹고요. 사이드 롭들은 하나씩 한 칸씩 이렇게 먹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게 물론 크기는 점점 작아져야 되겠죠. 이게 이제 요 경우가 되겠죠. 만약에 n이 10인 경우는 이거를 10칸으로 나눕니다. 10칸으로요. 하나, 둘, 셋, 넷 하면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서는 1까지 가고요. 역시 하나, 둘, 셋, 넷. 간격은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인 세타 축이기 때문에 메인 로브가 2칸을 먹고요. 이렇게 사이드 로브가 한 칸씩 이렇게 먹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그러면은 n이 지금 짝수일 때는 딱딱 이렇게 떨어지는데 짝수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n이 만약에 9인 경우에는 이 칸이 공평하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여기 끝에서 반 칸이 되죠. 끝에가요. 9인 경우에는 4.5칸씩 가야 되니까 한 칸, 두 칸, 하나, 둘, 셋, 넷 하고 요만큼이 남죠. 사실 요거는 똑같고요. 간격이요. 여기는 반 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끝나지 않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마지막 칸은요.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고 반 칸이 남아서 이렇게 끝까지 물론 크기는 더 커지진 않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0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짝수일 경우는 0이 되고요. 홀수일 경우는 1에서 0이 되지 않고 두 개가 붙어서 한 칸이 0이 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n이 8 좋은데요. 그럼 d가 2분의 람다다. 아까 그림이 있었죠? 2분의 람다가 아니고 d가 1람다다. 람다가 하나인 경우에는 어떻게 그림이 되냐 하면 이렇게 그림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요 반칸 0에서 1까지를 가지고 8칸으로 나눕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8개로 나눈 후 메인 로브를 2칸을 줍니다. 이렇게 여기서도 끝에는 여기서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여기까지가 사실은 우리가 그 그레이팅 로브가 생기지 않게 구분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죠. 마이너스 0.5에서 0.5까지가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0.5부터 0.5까지 가는 각도가 바로 우리가 그레이팅 로브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전 마이너스 90도에서 90도까지가 아니고요. 사인이 0.5면 얼마인가요? 사인 각도 0.5면 아마도 45도보다 약간 커지나요? 그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범위 안에서 우리가 빈폭을 좀 좁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형태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이런 dt를 람다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범위가 좁아지는 이 범위가 우리가 찾는 범위가 여기 안에라고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d가 만약에 2 람다다 그리고 n이 5다 6이다 그런 경우에 간단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2 람다인 경우에는 그 뭐죠? 이 그레이팅 로브가 여기만 생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 더 생기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훨씬 더 좁은 형태의 우리가 그 그레이팅 로브 없이 보는 각도가 굉장히 좁아지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어떤 이그젬플들이 있냐 하면 이거는 이제 있었고
됐고, 하나 더는요.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사인 세타의 지금 축이고, 이거는 이거를 어, 이거를 그냥 세타로 바꿔주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만약에 D가 8이다 그러면은 네, 마이너스 90도에서 90도까지 바뀔 수가 있는데 이렇게 처음은 간격이 좁고요. 8이니까 4칸이라고 했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점점 넓어지는 형태가 되겠고 만약에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만약에 스티어링이 돼 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여기죠. 여기 있으니까 빔 폭이 두 칸을 먹으니까요. 사실 여기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이만한 빔이 나오겠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두 칸, 이 정도의 빔이 나오겠죠. 여기는 사이드로가 작고 그리고 작고 점점 커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둘, 셋, 넷, 그죠? 높이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타와 세타 축과 사인 축을 잘 구분해서 그림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밑으로 좀 더 가보면요. 자, 이 경우는 뭔가요? 지금 1.5 람 될 때 3개가 생겼네요. 그레이팅 로브가 안쪽으로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대값을 가지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경우는 역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영역이 이 그레이팅 로브는 있으면 안 되니까 이 반짜리 여기까지 왜냐하면 메인 로브가 움직일 때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 얘도 같이 움직이니까 여기까지 올 수가 있죠. 최대로 우리가 스캔할 수 있는 각도는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 언제? D가 1.5 람다일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됐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는요. 얼레이 테이퍼링이라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윈도우잉이라는 테크닉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윈도우잉이라는 테크닉이란 게 신호 처리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윈도우잉이요. 이게 그 윈도우잉이라는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윈도우잉이라는 얘기가 트라이앵귤러 윈도우 또는 뭐 해밍 윈도우, 해닝 윈도우, 블랙만 윈도우, 윈도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기본적인 얘기는 사이드 롭을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사이드 롭을. 이게 목적입니다. 사이드 롭을 줄이는 게 목적이고요. 역효과는 메인 로브가 약간 커집니다. 약간 커지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샘플 이게 이제 그 신호철에서 나온 인도잉은 시간 축에서 하는 얘기고 여기서 나온 얘기는 공간 축에서 나온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시간 축, 타임 축에서 주파수 축으로 가는 거를 우리가 신호 처리에서 했다고 하면 지금 어레이 이론에서는 공간 축에서 각도 축으로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대응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더 어레이를 공부하시려면 어레이 신호 처리 책을 학기 초에 나눠준 실러버스에서 어레이 시그널 프로세싱에 대한 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원래 신호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얘를 더 사이드 롭을 줄이겠다 하는 거는 이 그림을 어레이는 약간 더 커지고요. 이렇게 약간 퉁퉁해지고요. 메인 로브는 그 다음에 사이드 로브가 더 작게 이렇게 됩니다. 뭘 하면 이 윈도잉 또는 여기서 얘기하는 테이퍼링을 하면요. 테이퍼링이란 건 우리 그 기계공학에서 나오지만 이렇게 이러한 동그란 뭐죠? 이러한 그 원통형의 물체가 있으면 테이퍼링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원통형을 갖다 이렇게 깎아내는 걸 이쪽으로 한쪽으로 그런 걸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냐면 어레이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전에는 그냥 여기다 딜레이를 주거나 아니면 어떤 사인 값을 곱했었죠. 그죠? 아까
그런데 여기다가 다시 곱하는데 크기를 이렇게 곱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5개라고 하면 5개 1을 주고요. 0.7을 주고요. 0.5를 줍니다. 곱하기를 크기만. 그러면 이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 아까 얘기했던 트라이앵글러 윈도우가 지금 이런 형태죠.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 그래서 요 값에 0.5를 곱하고 물론 아까 사인 값에다가 추가해서요. 여기는 0.7 곱하고 여기는 1 곱하고 크기를 0.7 곱하고 0.5를 곱하면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데 자, 이 값들은 어떻게 정하느냐? 각각의 윈도우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직각으로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를 트라이앵귤러 윈도우 또는 이렇게 코사인 형태에서 여기를 잘라서 코사인 형태로 올라가는 형태를 레이즈드 코사인 윈도우라고 하고요. 다른 블랙만 윈도우라든지 아니면 뭐 해닝 윈도우 같은 것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이 값을 정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곱하면은 어쨌거나 메인 로브가 약간 커지지만 사이드 로브가 많이 줄어든다 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